2분의 5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a의 m승이랑 밑이 같은 a의 n승을 곱하면 이게 a의 m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2분의 5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의 2분의 5에서 2분의 1을 빼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니까 네,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함수 fx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으로 주어져 있을 때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우리 다항함수의 미분 fx가 ax의 n승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이거를 미분하면 이 위에 있는 n이 밑으로 내려오고 a 곱하기 그래서 n, 그리고 x에 n에서 하나를 빼주는 게 다항함수의 미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f'x를 구하면 3이 앞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3에서 1을 빼서 2, 그 다음 2에다가 2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2에서 1을 빼니까 1승. 그러니까 이게 3x 제곱 플러스 4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1을 구하면 x 대신에 1 대입하면 3 플러스 4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원소 개수는 5개고 A 교집합 B에는 2하고 3이 원소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건데, 자, 이렇게 A하고 B가 있는데 교집합에는 2하고 3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A에는 원소가 5개라 그랬으니까 3개의 원소가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냥 2하고 3을 제외한 3개가 있을 거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A에 있는 원소에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저게 왜냐하면 이 A 차집합 B라는 게 A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제곱 마이너스 2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큰 fx를 미분하면 작은 fx라고 할 때 fx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라, 정적분해라 라고 하면 부정적분한 식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위에 값 베타 대입한 거에서 아래 값 대입한 걸 빼죠. 자, 그리고 저게 만약에 fx가 다항함수다 그러면 이거를 부정적분해라 라고 하면 n 밑으로 내려오고요, 1을 더해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개수 그대로 있고 x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c 적분상수를 뒤에다가 써주죠. 근데 여기서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가 생략됩니다.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를 부정적분해보면 2에다가 1 더해서 분모로 오고 그 다음 3, x에 2에다가 1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2x. 그러면 뭐 3분의 3은 1이니까 1 대입한 거 1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0 대입한 건 그대로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A3, A4, A5의 합을 구하랍니다. 저거는 예를 들어서 AN이 SN-SM-1이다. 그 다음에 뭐 A1은 A1이다. 이거 가지고 AN을 구해서 AN이 뭐다 라는 걸 구한 다음에 A3, A4, A5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의미상 A3부터 A4 그리고 A5까지 요 합을 구하라는 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합까지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뒤에 앞에 두 개, 요 앞에 두 개를 빼주면 뒤에 세 개만 남겠죠. 근데 이 맨 위에 거 A1부터 A5까지 합을 S5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 2의 합이 S2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A3, A4, A5의 합은 S5에서 S2를 빼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럼 5 대입하면 2 곱하기 25 더하기 5 빼기 2 곱하기 4 더하기 2 괄호치고요. 그러면 얘가 55에다가 8에 20을 빼니까 45.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앞에 식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요 라인에서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의 x값이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겠느냐를 묻는 거죠. 계속 1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1의 우극한, 1의 오른쪽에서 올 때 함수 값은 3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산항의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건 x가 1일 때 확률이 a, 2일 때 확률이 a 플러스 4분의 1, 3일 때 확률이 a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게 합계가 1이라고 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분인 거죠. 그래서 그때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을 다 더하면 이게 4분의 3이 될 텐데 얘가 1이 나와야 되죠. 3a가 4분의 1일 거고 a는 1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가 12분의 1일 때 px가 2 이하다. 결국에 x가 1일 때 하고 x가 2일 때 확률을 구하는 건데 뭐 이렇게 두 개 합 그냥 구해도 되고 얘는 1에서 x가 3일 때 확률을 뺀 거 같겠죠. 뭐 어차피 두 개 계산하는 거니까 둘 다 뭐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3일 때 이거 빼주면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 제가 12분의 7이죠. 그럼 12분의 12에서 뺄 거니까 12분의 5가 구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K를 10에 0.94승이라고 할 때 로그 K제곱 플러스 로그 10분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계산을 좀 정리를 해놓죠. 요 뒤에 있는 우리가 구하는 식을 계산해 보면 로그 K제곱 플러스 로그 10분의 K다. 그러면 이 식을 로그 10의 K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자, 이쪽으로 넘어간 건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제곱하고 10분의 K를 곱한 거죠. 그리고 이건 로그 K의 3승 빼기 로그 1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 넘어간 건 로그 A의 B 빼기 로그 A의 C는 밑이 같을 때는 뒤에 빼는 걸 밑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써준 거죠. 그리고 3 로그 K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2단계는 로그 A의 B의 M승, 여기는 N이라고 쓰죠. 그러면 밑에서 요 N승은 분모로 가고 진수에서의 M승은 위로 가죠. 그리고 로그 A의 A,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그 값은 항상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대입해보면 로그 10의 0.94승.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0.94가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로그 10. 근데 위에서 했듯이 로그 10은 1이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값은 3 곱하기 0.94 빼기 1. 이거 곱하면 2.82가 되겠죠. 그러면 1.82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 한 개의 무게는 그러면 X를 축구공 무게라고 하면 X가 평균이 430이고 표준 편차가 14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가 평균, 옆에가 표준 편차 자리. 자, 그랬을 때
어, 이 공장에서 생산한 축구공 한 개를 택했더니 그 무게가 409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무게는 x니까 x가 무게가 409 이상일 확률. 그러면 x일 때는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없죠. 이거를 표준화 해줄 겁니다. 표준화는 x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걸 우리가 표준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x는 z로 바꾸고 409에서 430 뺀 다음에 1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21이 되고 마이너스 21을 1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보면 0일 때 이 왼쪽에 마이너스 1.5가 있겠죠. 이것보다 크다. 그러면 구하는 확률은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 이 부분 넓이 하고 0 이상인 부분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데 0 이상인 부분의 넓이가 0.5죠. 이쪽 확률이 0.5고 그다음 0부터 1.5까지는 표에서 1.5인 부분. 그럼 저게 0부터 1.5까지의 넓이하고 대칭이니까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의 넓이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0.5에다가 0.4332를 더해서 0.9332,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두 사건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때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가조건은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이 주어져 있고요. 나와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P, A, 바, B는 요거의 의미는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이걸 우리가 P, A, 바, B라고 했었죠. 계산할 때는 먼저 일어났다고 가정되어 있는 P, B의 확률 분해, 그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A 교집합 B를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그럼 나 조건 써보면 P, A, 바, B니까 P, B분의 P, A 교집합 B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B, 바, A니까 P, A분의 P, A 교집합 B. 요렇게 썼을 때 PB의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왼쪽은 얘가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PA 교 B. 그 다음에 이게 3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PA 교 B. 그러면 이 결국에 5 곱하기 PA 교집합 B인데 이 값이 7분의 10이다. 그 얘기는 PA 교집합 B가 7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4점 ABCD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y는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a가 직사각형 ABCD와 만나도록 하는 정수. 자, 이거 생각해보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함수, 무리함수,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건데, 무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죠. 처음에 시작점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 시작점은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는 x값, 여기가 0이 되는 x값하고, 그랬을 때 뒤에 나오는 값을 y값으로 갖는 부분이 시작하는 점입니다. 주어진 함수 보면 이건 마이너스 3, a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루트 앞에 있는 기호 부호도 플러스, 그리고 x 앞에 있는 부호도 플러스다 그러면 오른쪽 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왼쪽 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 밑에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자, 근데 이거 보면 루트 앞에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 x 앞에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a, 뭐 대충 여기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요 a, 얘는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리고 둘 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지나가는 모양일 겁니다.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제일 밑으로 마지막으로 걸치는 점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B를 딱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리다 보면
같은 라인에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는 D를 지나는 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D를 지날 때 1,7을 지날 때가 최대고 최소는 6,1을 지날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보죠. 최대부터 구해보면 1,7 대입 7은 루트 4 더하기 A, 그러니까 여기 A는 5가 최대고요. 5까지 가능한 겁니다. 포함. 그 다음에 최소는 6,1 대입하면 1은 루트 9 3 플러스 A, A는 마이너스 2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가능한 거고 이건 총 8개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 1부터 5까지 5개, 그럼 0까지 해서 총 8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알 수 있고 속도 함수, 그 다음에 속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를 알 수 있죠. 반대로는 적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인 거리라고 했는데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량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위치 변화량.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움직인 거리하고 위치 변화량인데 위치 변화량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출발했다. 앞으로 5만큼 가고 뒤로 마이너스 7만큼 가면 위치 변화량은 그냥 마이너스 2죠. 처음에 시작한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마이너스 2만큼만 이동한 겁니다. 근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5만큼 가고 그 다음에 뒤로 7만큼 간 것도 양수로 생각하는 거죠.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얘는 12가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움직인 거리는 속도 함수를 적분할 건데 얘를 절대값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그 위치 변화량은 절대값 씌우지 않고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생각해서 적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위치 함수가 t 4제곱 플러스 at 세제곱이다. 그러면 속도 함수는 4t 세제곱 3at 제곱이겠죠. 근데 t가 2일 때 속도가 0이라고 했으니까 v2가 0이 나와야 됩니다. 8, 4, 32, 4, 3, 12. 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2분의 32니까 몇으로 나오면 4로 나오면 되겠죠.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러면 vt가 4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이네요. 자, 그럼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됩니다. 0부터 2까지. 그리고 이게 절대값이니까 음수인 부분, 그래프가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고요. 그 구간에서는.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0, 1, 2다. 그리고 이게 fx. 그러면 절대값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건 0부터 1까지는 fx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 fx dx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이 적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을 그려보면 4t 제곱으로 묶으면 t-2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했을 때는 전부 다 x축 밑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부정 적분하면 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t 세제곱이죠. 그래서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분의 64.
그럼 48이니까 빼면 16, 3분의 16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6입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2점, 뒷면이 나오면 1점. 그럼 5번 반복해서 얻은 점수의 합이 6 이하일 확률. 그러면 요거를 x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하죠. 앞면이 나온 횟수가 x다. 그리고 y를 점수, 얻은 점수라고 하면 y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y는 앞면이 나온 x번만큼 2점을 얻을 거고요. 그리고 뒷면이 나온 5-x번만큼 1점을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x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5가 6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구하는 거는 x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은 독립시행이죠. 그게 총 5번 시행될 거니까 px는 0,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거 계산해주면 얘는 5c0에 2분의 1의 5승, 그 다음에 얘는 5c1에 사실 2분의 1의 1승 곱하기 2분의 1의 4승인데 2분의 1로 어차피 똑같으니까 5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2의 5승이면 8, 32, 그리고 1 더하기 5, 32분의 6이니까 이게 16분의 3, 4번이 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생각만 잘하면 완전 쉽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건데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는데 A, B, C 세 가지 프로그램에 신청을 할 거예요. 근데 각각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30명의 학생이 선택하는 A, B, C의 개수가 모두 60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A가 선택된 개수, B가 선택된 개수, C가 선택된 개수를 다 합치면 60이 돼야 됩니다. 근데 A는 20이고요. B는 17이죠. 그러면 C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이게 다 합쳐서 60이 나와야 됩니다. 얘는 37이니까 X는 그대로 23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여기 x 플러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그려봐야 되겠죠. 그려놓고 여기도 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쟤는 2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4까지 내려오죠. 자, 이랬을 때 이걸 접어 올려라. 그럼 요만큼만 올라가고 좀 그림 이상하게 되네요. 여기가 4까지.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접혀 올라가고. 자, 그럼 여기서 교점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하고 2점하고 요 점이 있죠. 자, 이렇게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어디서부터 위의 함수, 아래 함수를 시작할 거냐, 이걸 나누는 경우에는 교점을 a 값으로 잡으면 항상 연속이 됩니다. 이게 뭐 미분 가능은 아니겠지만 연속이 되는 건 만나는 점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은 그냥 마이너스 2로 어차피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요 두 번째 값은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는 절대값 씌운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게 x 플러스 2하고 만나는 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x는 1하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는 앞에서 구했던 요점이니까 다시 a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하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얘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2거나 3이거나, 마이너스 2는 마찬가지로 앞에 점이니까 뒤에 값은 여기가 3이 되죠. a는 3이다. 해서 a 값의 합은 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주머니에 흰색 공 1, 2, 3, 4하고 까만색 공 3, 5, 7, 9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먼저 꺼낸 공이 흰 공이 두 개, 검은 공이 하나일 때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기본적으로 꺼낸 공은 흰 공이 두 개고 검은 공은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꺼낸 공에 적힌 흰 공 두 개의 합이 검은 공 한 개에 적힌 수보다 잠깐만요. 이게 어느 게 더 커야 되죠? 검은 공에 적힌 수가 흰색 공에 적힌 보다 큰 거. 그러면 검은색이 흰 공 두 개 합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조건부 확률로 생각해서 분모에 와야 될 건 꺼낸 공이 흰 공 두 개, 검은 공 하나일 확률. 그러면 분모는 전체 8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흰 공 4개 중에 2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8시 3이죠. 자, 이제 하나씩 찾아봅시다. 검은 공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흰 공은 어떻게 뽑아도 검은 공보다 작을 수는 없죠. 1, 2를 뽑아도 3이니까. 그럼 검은 공이 5가 나왔으면 1, 2 뽑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1, 3도 가능합니다. 1, 2, 1, 3, 1, 4는 안 됐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7을 뽑으면 7은 1, 2, 1, 3, 1, 4, 그 다음에 2, 3, 2, 4까지 5개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9면 어떻게 합해도 9보다 커지거나 같을 수 없으니까 4시 2, 4개 중에 2개 뽑는 모든 경우의 수 6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개, 5개, 6개, 13개가 되겠네요. 약분하고 그러면 얘는 6, 4, 24, 24분의 13이 구하는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 보면 조건부 확률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뒤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요 앞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분모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일어났으니까 결국에는 뒤에 있는 걸 구할 때도 검은 공은 한 개, 흰 공은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경우의 수를 일일이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를 P가 받는 거죠. 이게 성립하려면 Q가 P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 모든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진리집합 P를 구해보면 P는 x-1의 제곱이 0 이하다.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죠. 그러니까 0 이하가 되려면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1인 거죠. 그래서 P는 집합 1만 원소로 같습니다. 자, 근데 Q가 P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엔 두 가지밖에 없죠. Q가 공집합이거나 Q가 그냥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Q가 P와 같이 1이거나. 자, 공집합이라는 건 이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없어야 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게 9k 제곱 플러스 42k 플러스 33. 자, 3으로 묶으면 3k 제곱 플러스 14k 플러스 11,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1, x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1이네요. 여기 3분의 11. 3x 플러스 11. 3x 플러스 1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이때 x 값은 얘가 마이너스 3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q가 1이라는 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1을 갖는데 1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이 될 수 없죠. 그러면은
P보다 Q가 커질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저게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3k 플러스 7이 4면 되겠네요. k는 3k 플러스 7이 4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주머니에 1이 적힌 공이 n개, 2가 n-1개.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일단 전체 공의 개수는 1부터 n까지 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 공의 개수가 1부터 n까지 합, 그럼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할 수 있으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임의로 꺼낸 한 개의 공에 적힌 수, 그러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요 값, 이게 공의 개수인데 이거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때 그 공에 적힌 수를 x라고 합니다. 그러면 2x, x의 평균, 뽑힌 공의 평균이 5 이상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이 상자 처음 보면 n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적힌 공의 개수가 n-k 플러스 1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px는 k라는 건 꺼낸 공이 k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꺼낸 공이 적힌 수가 k일 확률. 그러면 전체는 2의 n의 n 플러스 1개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n-k 플러스 1이 k가 적혀있는 공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nn 플러스 1분의 2의 n-k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가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대로 그럼 대입해 놓고 보면 나는 요 뒤에 식 계산해 가지고 가분의 2에다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해 보면 nn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시그마 n 곱하기 k, 그 다음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여기다 nn 플러스 2분의 2에다가, 자, n은 앞으로 그냥 뺄 수 있고 k는 공식이죠. 그 다음에 k 제곱도 공식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또 k. 자, 이제 이거 쭉 분배해주면 n제곱 n제곱 플러스, 여기 플러스 1인데 자꾸 플러스 2라고 썼네요. 다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약분되면 앞에는 n, 뒤에는 3분의 2n 플러스 1, 저 뒤에는 그냥 플러스 1. 얘는 3으로 묶으면 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얘가 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를 구했으니까 3분의 n 플러스 2가 5 이상이다. 그러면 n은 13 이상이 되죠. 얘가 다가 됩니다. 그러면 F7은 7 곱하기 8이고요. 그 다음에 G7은 3분의 9니까 3. 그 다음에 13. 56 더하기 16이니까 72가 구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등비급수 문제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위에 자세한 설명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이게 저게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중점을 각각 찍은 거다. 그리고 GF를 지름으로 하고 있다. 이건 뭐 반원인데 그냥 그림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럼 첫째 항 먼저 구해봅시다. 이거는 등비급수니까 1-r분의 a로 구하겠죠. 첫째 항 구해보면 첫째 항은 한 변의 여기가 1이고 다 1이죠. 이 반지름도 1이고, 그러면 뭐 전체 요만큼은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그 다음에 요만큼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2인데 2에서 요 반원의 넓이 2분의 파이를 뺀 게 요 두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럼 첫째 항은 아래 삼각형 두 개에다가 2-2분의 파이를 더해준 값이 첫째 항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공비를 구할 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두 번째 정사각형의 어떤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하고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이 안에서 혹시 구하기 편한 게 있으면 아무거나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구하기 편하다. 그러면 구해놓고 첫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이 길이하고의 비율로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구하기가 어렵죠. 저것까지 구하려면 여러 번 가야 되니까 여기서 제일 구하기 편한 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형 문제가 나오면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곡선으로 주어져 있을 때 뭐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원의 중심을 찍고요. 그 다음에 그 원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만나는 부분을 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알 수 있는 길이를 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요만큼을 x라고 하면 여기가 45도일 테니까 1대1대 루트 2 그리고 G1부터 E1까지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 해서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G1부터 A2까지의 길이는 루트 2 빼기 루트 2x 그리고 요 값을 다시 쓰면 이건 루트 2로 묶으면 1-x가 될 거고요. 자, 그러니까 1-x의 루트 2니까 여기 길이 요만큼 자, 이만큼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에서 루트 2를 뺀 1-x가 될 겁니다. 좀 작으니까 바깥으로 빼서 쓰죠. 자, 요만큼의 길이가 1-x가 됩니다. 요만큼이 1-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D2부터 A2까지의 길이가 여기를 x라고 잡으면 그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일 거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x죠. 그래서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2x에서 아랫부분 1-x를 뺀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린 게 지워졌네.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삼각형을 봐야 되는데 요 삼각형 요거 이 삼각형을 따로 떼놓고 써보면 요거를 다시 줄여서 따로 떼서 그려보면 여기 길이가 3x-1 여기가 x 그리고 여기는 위에 반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습니다. 3x-1의 제곱 x제곱은 1의 제곱이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지워질 거고 10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니까 2x로 묶으면 5x 마이너스 3 x가 0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5분의 3이다. 첫째 항이 아니죠. 이거 두 번째 정사각형의 x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5분의 6입니다. 이게 5분의 6인데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였죠. 그러니까 길이 b는 2대 5분의 6 그럼 1대 5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길이의 b를 아니까 넓이의 b는 1대 제곱해서 25분의 9가 됩니다. 이게 공비죠. 자, 그럼 1-25분의 9분의 첫째 항 2로 묶으면 2분의 6 마이너스 파이죠. 그럼 이건 25분의 16이니까 32분의 25의 6 마이너스 파이가 나오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자,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x가 0일 때 x가 2일 때 fx의 기울기가 0이다.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0이다. 근데 이게 항상 극값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울기가 0이어도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나 조건은 절대값 fx하고 f0의 실근, 우리가 이건 표현하기를 y는 절대값 fx하고 y는 f0이란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하고 실근의 개수가 같죠. 교점의 개수가 0개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fx라는 함수를 그려놓고 한 점, 여기를 만약에 0,f0이라고 한다. 그러면 y는 f0이라는 함수 그려놓고 보면 fx랑 y는 f0이라는 함수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절대값을 씌웠더니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f0이 음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접혀 올려가야만 얘가 y는 f0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a가 0일 때 기억 보면 a가 0이면 f'x가 x제곱의 x-2니까 이렇게 0에서 접하고 2에서 만나는 f'x, 이게 f'x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내려오다가 0에서 0을 찍고 더 내려오다가 2에서 올라가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랬을 때 0은 음수였죠. x축이 이렇게 위로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교점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가 0하고 2 사이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요 사이에 a가 극값 2가 극값. 자, 그러면 0은 음수일 거고요, a는 양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축이 지나갈 수 있는 건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음수 양수. 근데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이 F2에 딱 맞닿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교점은 2개, 3개, 4개가 되죠. 항상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은 틀린 거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절대값 fx-f2가 x는 k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살펴보면 밑에다가 하죠. 디귿. 절대값 fx-f2.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자, 요 함수를 생각해 보면 fx에다가 f2를 뺐다는 건 f2가 x축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 요 값이 2,f인데 여기에다가 y는 fx-f2를 하면 x축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이쪽을 지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2,0을 꼭 지나도록. 여기 위에 있었으면 이 함수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붙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도록. 근데 이런 경우에 미분 불가능한 점은 3개가 생기겠죠. 근데 절대값 그래프지만 절대값 그래프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건 f0은 0인데 fa는 0인데 f'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건 절대값 fx에서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함수값은 0이지만 기울기는 0이 아니죠. 그러면 이걸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접혀 올라가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함수값은 0인데 기울기는 0을 찍고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찍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도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K에서만 4차 함수니까 뚫고 내려가는 게 있으면 뚫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안 뚫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이렇게 3차 기억하고 니은을 일단 지웁시다. 다 한 거니까.
한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건 내려오면서 0을 찍고 내려왔다 올라가서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0이니까 미분 가능한 거죠. 이게 아니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위에서 a 값이 가족권에서 a 값이 2거나 0인 경우, 0인 경우는 여기가 0, 여기가 2, 2인 경우는 여기가 0, 여기가 2. 그런데 F0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림이 될 순 없죠. 얘는 F0이 0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니? 이게 여기가 이 함수면 얘가 x가 0일 때 기울기가 0을 찍겠죠. 0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fx-f2였으니까 여기로 가네요. 여기로 이렇게. 그럼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아예 생기지 않네요.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지날 거니까 요게 y는 fx-f2고 이거를 이렇게 끌어올리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점 이게 절대값 씌운 게 빨간색 그래프죠. 그래서 요 값이 k가 되는 겁니다. k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k는 당연히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값이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함수 fx가 x분의 k 플러스 5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 겁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럼 x 대신에 x-m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gx는 바로 쓸 수 있네요. gx는 x-m 분의 k 플러스 5다. 자, 이랬을 때 fx, gx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가조건 ga는 b고 gb는 a다. 그러면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네요. ga가 b다. 그러면 a-m분의 k 플러스 5가 b고 반대로 b-m분의 k 플러스 5가 a다. 그러면 5 넘기고 a-m 곱하면 k는 b-5에 a-m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a-5에다가 b-m 자, 이거 뭐 전개해서 해봐도 되겠지만 이거 보면은 이쪽으로 m이 오면 성립하겠네요. 근데 뭐 실제로 계산해봐도 아마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bm 마이너스 5a 플러스 5m 전개하면 ab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5b 플러스 5m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똑같이 m은 5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 조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m은 5다. 그래 놓고 쭉 가보죠. 저 G는 남겨놓고요. 자, 그 다음 열린 구간 A에 0부터 M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gx분의 1의 최대값은 24분의 5다. gx m이 5니까 이거 5로 바꿔 쓰고 그 다음 fx가 x분의 k 플러스 5니까요. 요거 대입해보죠. 그러면 x분의 k 플러스 5에서 gx를 빼고요. 그러면 5는 사라질 거고 통분하면 kx-5k 마이너스 kx 지워질 거고 결국에 마이너스 5분의 k분의 1 곱하기 x의 x-5입니다. 자, 이게 0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 m이 5였으니까 함수에서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얘는 0부터 5까지 이렇게 생긴 거죠. k가 양수니까 이거 위로 볼록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럼 최대값은 대칭이니까 x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5k분의 1에다가
2분의 5 그리고 2분의 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지울 거 지우고 플러스로 바꾸면 4k분의 5 요 값이네. 이게 최대값이네요. 여기 높이가 4k분의 5다. 근데 이 4k분의 5가 24분의 5라고 주어져 있으니 k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k가 6이다 그러면 요 위에 값을 6으로 바꿨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9 대입하죠. G9는 4분의 6 플러스 5, 2분의 3이니까 2분의 13.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p2 플러스 4파이2. 여기 뭐 npr은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쓰면서 요걸 알게만큼 쓰는 거죠. 여기 알게만큼. 그 다음에 n파이 r은 n의 r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개만큼 쓰고 더하기 4의 제곱. 그러니까 12 플러스 16은 28이 나오겠습니다. 자, 세수 a 플러스 3, a 4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건데,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우리 등비 중앙 쓸 수 있죠. 등비 중앙은 a하고 b하고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양쪽 두 개의 곱은 가운데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곱한 거 4a 플러스 12가 a 제곱인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거나 6이거나. 네,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6이 나옵니다. 자, 수열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많은 문제들이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게 많죠. 샌드위치 정리는 AN은 BN보다 크고 CN보다 작다고 했을 때 리미트 BN,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알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 똑같이 알파다. 그러면 양쪽이 다 알파로 가니까 가운데 껴있는 AN도 알파로 수렴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AN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N제곱 AN이죠. 그러니까 위에 주어진 식에다가 N제곱을 다 곱합니다. 우변에도 똑같이 2n제곱 플러스 n에다가 10n제곱. 자, 그럼 이제 리미트를 씌우는 거죠.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그리고 여기도 리미트. 그러면 좌변은, 자, 이 부분은 n분의 n 아니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차수가 2차로 같으니까 분모 분자의 개수비로 수렴합니다. 그럼 얘가 2분의 5, 2분의 10이니까 5로 수렴, 2분의 10이니까 5로 수렴할 거다. 그럼 당연히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가운데 있는 값도 5로 수렴할 겁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유형이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포함된 경우, 그러면 이때 해야 될 건 첫 번째, 적분 간격이 위하고 아래하고 같아지도록 x값 대입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겠죠.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x에 대한 미분이겠네요. 요거 x에 대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위아래 같아진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에는 a라는 상수일 거고 밑에는 x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어떤 함수를 적분하건 이건 0이 나오죠. 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죠. 똑같이 a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ft dt 얘는 0이고요.
그리고 좌변에도 a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3분의 1 a 세제곱이 9고 a 세제곱이 27이니까 a는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양변 x에서 미분. 자, 그럼 미분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a부터 x까지 ft dt 요거 계산하면 큰 fx 마이너스 fa죠. 요걸 미분하면 작은 fx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요걸 미분해주면 큰 fx는 작은 fx가 되죠. 이제 뒤에는 적분을 한 식에다가 a 값을 대입할 거니까 얘는 상수가 됩니다. 상수를 미분할 거니까 0이죠. 그래서 요걸 미분한 게 f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좌변이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x제곱이 되죠. 자, fx가 x제곱이니까 f3의 값을 구하면 9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1, 2, 3, 4, 5, 6, 7 이렇게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런 함수가 몇 개나 있냐라는 거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그럼 7개 중에 어떤 게 치역이 될지 골라주면 될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이렇게 함수값은 크거나 같다. 보통 중복조합 써서 증가함수 구하는 문제일 거라는 것만 예상이 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정의역, 그 다음 공역. 근데 여기에서 3개를 골라서 치역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7C3 했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이 1, 2, 3에 모두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 나 조건이 없었으면 이 7개를 3개로 나누어서 그냥 3개 다 전부 다 대응시키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나 조건이 없을 때, 이렇게 되면 뭐 4가 2로 가는데 5가 1로 가는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요거는 요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중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세 묶음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묶음이 1하고 3이 한 묶음으로 들어가고 2하고 4가 한 묶음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떨어져서 묶음이 생길 수가 없죠. 이게 왜냐하면 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가 예를 들어서 2로 갔다. 그러면 이 밑으로는 1로 갈 수 없는 거죠. 3이 이렇게 1하고 같은 묶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세 묶음으로 나눌 겁니다. 얘를 세 묶음. 근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묶음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맨 첫 번째 있는 묶음의 원소의 개수를 A개, B개, C개라고 하면 그 각각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7이 되어야 되고요. 이때 A, B, C의 조건은 0이 될 수는 없죠. 각각의 집합에는 각각의 묶음에는 원소가 한 개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A 대신에 A 프라임 플러스 1, B 대신에 B 프라임 플러스 1, C 대신에 C 프라임 플러스 1 대입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을 더하면 4가 된다. 근데 이때는 이제 얘가 음이 아닌 정수가 되죠. 그러면 3H4라는 걸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7C3은 3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H4는 6C2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525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1, 2, 3이 하나씩 적힌 세 가지 그림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5개 뽑을 건데 그 5개에 1, 2, 3이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일단 요 9개는 모두 다른 겁니다. 이제 모두 다른 거에서 5개를 뽑을 거니까 보통 우리가 적어도 문제 풀 때 6건으로 하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3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빼주죠. 그럼 전체는 9개 중에 5개를 뽑자. 그 다음에 1, 2, 3이 모두 포함되어 있진 않다. 그러면 뭐 3개가 다 선택되지 않으니까 1, 2만 선택되거나 아니면 뭐 1만 선택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1카드, 하나의 숫자의 카드는 3개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뭐 선택되지 않은 게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 2, 1, 3, 2, 3 이렇게 두 가지 숫자들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1이 없거나 2가 없거나 3이 없거나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 1이 없는 경우 그러면 2, 2, 3, 2, 3, 2, 3 요 6가지 중에서 5개 뽑으면 됩니다. 65죠. 그게 2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3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9C5 계산하면 9C4니까 9876에다가 432 지우고 지우면 18에다가 7 곱하면 8756 126 126에서 3 곱하기 18 빼면 구하는 경우의 수는 총 108가지가 되겠네요. 자, x하고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 함수 f를 대응시킵니다. 그러면 1, 2, 3, 4에서 2, 4, 6, 8로 대응시키죠.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2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fa가 f 역함수 a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자, 저거 보면 2분의 1의 fa는 f의 f 역함수 a다. 여기서 만약에 f 역함수 a를 b라고 하면 fb는 a가 되죠. 자, 요걸 바탕으로 밑에 걸 해석해 보면 f의 b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fb는 다시 a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fa가 a다. fa는 2a다.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딱 2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쉽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중요한 거는 저 a라는 값이 요 역함수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fx에도 a 값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저 a는 fx의 정의역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고요. f 역함수 x의 정의역의 원소이기도 해야 됩니다. fx의 정의역은 x고 f 역함수 x의 정의역은 y죠. 그러니까 x 교집합 y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a 값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수는 2하고 4뿐이니까 그 a의 개수가 2개다라는 건 2하고 4가 모두 2배씩 한 값인 4하고 8로 대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1은 2로 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6으로, 그 다음 3은 2로 이렇게. 그러면 f2는 2가 대응되는 값인 4. 그 다음에 f 역함수 2, 이게 2로 온 애는 3인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 하면 12가 구하는 값입니다.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을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자, 0부터 t까지 적분 구간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자,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죠. 그럼 미분하면 좌변은 이 x 대신에 t가 바로 들어갈 거니까 ft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변은 자, 이게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쓰면 fx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하면 2a에다가 2a-t를 뺀 값이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미분을 하면 요거를 이렇게 미분하면 그러면 이 값은 적분한 거에다가 2a를 대입한 거니까 상수죠.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자, 마이너스에다가 큰 fx를 미분한 건 작은 f니까 자,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 틀리는 거죠.
이게 왜 다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1의 3승 이거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 3은 앞으로 오고 2x제곱 플러스 1 쓴 다음에 여기다 2라고 쓰죠.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뒤에다가 이 안에 걸 미분해서 곱해줍니다. 건미분, 속미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함수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t를 미분해서 뒤에다가 곱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f 2a 마이너스 t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조건이 말하는 게 ft하고 f2a 마이너스 t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어, 요 t로 써 있으니까 ft f2a 마이너스 t. 얘를 예로 들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게 주기함수 아니냐라고 하는데 주기함수는 fx하고 fx 플러스 6, 그러니까 x도 플러스여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로 있으니까 주기함수는 일단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하고 f6-x를 예로 들면 x 대신에 3 대입하면 f3은 3.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x는 2부터 대입해보면 그러면 f2는 f4. x 대신에 1 대입하면 x1은 f5. x 대신에 0 대입하면 f0은 f6. 자,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2하고 5하고 4하고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 1하고 5도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 0하고 6도 함수값이 같다. 자, 이렇게 이어서 그려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얘는 이 두 개의 합을 구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그거의 절반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위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값도 t하고 2a-t를 더하면 항상 2a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2차 함수니까 대칭 축이 x는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여기가 대칭 축. 그러면 이제 나 조건 보면 a부터 e까지 그냥 적분한 거 하고 a부터 e까지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건 그때 이게 나가 의미하는 건 a부터 e 구간 사이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함수값이 바뀌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가 요 정도가 2 이렇게 잡으면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면 요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요거는 2 더하기 3 해가지고 5가 나오니까 서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붕 떠 있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건 씌우지 않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부터 e까지니까 내려가 있는 부분을 알파, 올라가 있는 부분을 베타라고 하면 넓이를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은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로 본 거죠. 정적분에서 넓이에 음수를 붙인 거니까 x축 밑에 있으면 얘가 2고 그다음 그대로 적분한 거 절대값 씌운 게 9분의 2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둘을 더하면 2베타가 9분의 40 베타는 9분의 20이 되겠네요. 알파는 그대로 9분의 2가 되고요. 자, 알파가 9분의 2고 베타가 9분의 20입니다. 근데 이게 x 2차 함수잖아요. fx가 2차 함수니까 x는 a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반대쪽의 넓이도 그대로 9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밑에 보면 fk는 0이고 그때 k는 a보다 작은 값입니다. 처음에 k가 될 수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있는데 a보다 작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k가 우리가 말하는 k 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k부터 e까지 적분해라.
그러면 아래 있는 부분을 음수로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9분의 2 여기 k부터 2까지 적분 그리고 더하기 위에 부분 베타 그러면 9분의 4니까 16 해서 p 플러스 q는 25가 나오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등식 fa 플러스 1은 f'a의 a-t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이 6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6이 될 때 t의 값이 범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6을 a 대신에 6을 대입해 보면 자 그리고 우변을 전개를 일단 해주고요. 여기다 6을 곱하고 f'6에다가 t 이때 f6이랑 f'6은 상수값이죠. 이 값들은 전부 다 그냥 상수값들이고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은 어떤 값을 대입하면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고정되어 있고 t는 변화하는데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때 이 개수가 0이고 나머지도 항상 같은 항등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6은 0이다. 그러면 여기도 0이고 좌변도 0이 되려면 f6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조건 가지고 살펴보면 fx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 여기서 6, 마이너스 1 이거나 극대에서 6, 마이너스 1이거나 극소에서 6,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보고 얘를 보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저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는 f'a에 x-a 그 다음 fa가 되죠. 그 다음에 이 직선 그리고 함수 fx 밖에 외부의 점 x1, y1을 지난다고 하면 이렇게 쓰죠. 대입을 해서 y1은 f'a의 x1-a 플러스 fa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fx 외부에 있는 점에서 fx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위에 조건에 주어진 식을 이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f'a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변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좌변은 fa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거를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가 되고 우변으로 넘겨주면 fa를 넘기면 f'a의 t-a 플러스 fa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했듯이 외부의 점 t, 마이너스 1에서 y는 fx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머지는 대입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t, 마이너스 1에서 fx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런데 이 값이 a가 6분이다 라는 거죠. a는 6분인 거고 t는 마이너스 2에서 k까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경우 6보다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k, 마이너스 1까지 얘가 6이니까 뭐 한 이쯤 이렇게 쭉 그려져 있을 때 이 점,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뿐이어야 하고 그 접선의 방정식은 fx에서 x가 6인 점을 지나는 함수여야 됩니다.
여기서는 얘의 접선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첫 번째 모양에서는 이렇게, 요게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그러면 이 파란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모두 한 개뿐인 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모양,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에서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점이다. 이 점을 잡으면 요 A라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모두 두 개가 되죠. 이쪽으로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 네, 그러면 어디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한 개뿐인 점들은 어디에 위치할까? 그거는 얘를 쭉 그려놓고 이 밑부분에 있거나 아니면 이 윗부분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는 점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이쪽으로 하나만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하나만 나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라인 위에 있는 점들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접점의 x좌표가 6일 때 뿐인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k다 라는 조건에 위배되니까 성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양에서는 3차 방정식은 요 가운데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쪽 위에 있는 부분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있는 점들은 그을 수 있는 접선이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림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 차이는 저 두 번째 그림은 여기가 6,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까 6,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 안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한 개뿐이다 만족하고요. 그 A 값이 6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에 x좌표가 6이다. 접점의 x좌표가 6이다. 만족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이너스 2부터 k여야 되는데 얘가 6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저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극소가 6이죠. 여기가 6, 마이너스 1.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대칭점에서 위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6,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으면 여기.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여기죠. 여기 있는 점들은 접선의 방정식 하나만 그릴 수 있고 그 접선이 접점의 x좌표가 6인 접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고 요 점이 k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째 이 그림이 주어진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 되겠네요.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거죠. k 값이 몇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죠. 이 값이 6, 마이너스 1이고 또 다른 여기 알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위로 1만큼,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1만큼 끌어올리면 fx를 1만큼 끌어올린 함수는 x축하고 마이너스 2하고 6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fx를 위로 1만큼 끌어올리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 6에선 접하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는 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은 f8이죠. 그대로 대입해보면 10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1 해서 39가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